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50장 이 동물의 이제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그 기나긴 동물 생리학의 마무리가 되십니다. 아,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죠?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자, 이 동물의 운동과 감각 부분에서는요, 이제 신경계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서 말초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뉴런 구조부터 시작했던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우리는 지금 신경들의 연결만 얘기를 했는데 시작과 끝을 쏙 빼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자극을 전달하려면 감각이 와야 할 텐데 또 운동신경이 운동 명령을 전달을 하면 운동하는 근육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나머지 부분, 감각계 부분과 운동계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 부분이 50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감각계 부분 먼저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반응계에 해당하는 근육과 근골격계와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로 해서 50장 부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감각계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얘기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5가지야 해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 다음에 피부 감각까지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감각을 수용하는 과정은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들어온 자극, 이게 이제 어떤 감각계냐에 따라 들어오는 자극이 다르죠. 시각이야 라고 하면 빛자극이 들어올 거고 청각이야 라고 하는 건 사실 소리라고 하는 게 일종의 공기 속을 이동해오는 파동이니까 파동 자극이라거나 내지는 뭐 뜨거워 차가워 느끼는 온도라든지 내지는 맛이나 냄새를 느끼는 건 화학물질이거든요. 그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그 감각 원인 물질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체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우리는 뉴런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자극이 전달돼서 반응으로 나오는 과정을 큼직한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으시죠. 여기 두더지가 나오는데 두더지 왜 나오냐면 그 50장의 맨 첫 장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두더지예요. 그래서 이 두더지가 행동하는 양식을 통해서 3가지의 큰 패턴을 보신다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이제 감각이 들어온다. 여기 있는 두더지는 이제 코가 가지고 있는 접촉 수용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감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킁킁킁 해가지고 주변을 이제 봤을 때 코의 접촉 자극에 의해서 먹이가 있다, 없다를 이제 인지를 하고 이 감각계에서 인지한 내용이 이제 감각 뉴런을 통해서 중추 쪽으로 가게 되면 뇌에서 그 감각 피질 부분이 인지를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운동 피질의 명령을 내리겠죠. 그렇죠? 그럼 그 운동 피질에서 내려진 명령에 따라서 두더지가 먹이가 없으면 그냥 가던지, 그렇죠? 아니면 먹이가 있으면 잡던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패턴까지 큼직하게 보시면 이렇게 3가지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일단은 감각이 입력돼서 전달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이제 감각 수용기, 감각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온 자극을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고 하겠죠. 5가지의 감각 수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수용기가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세포인데 이 일반 세포가 신경세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반 세포인데 신경 전달물질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를 해가지고 뉴런 쪽으로 자극을 만들어주는 비신경세포가 있고요. 감각기를 구성하는 세포 자체가 그냥 뉴런인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패턴 2가지를 보여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예 그냥 감각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자체가 신경세포인 경우 보통 우리 피부 감각을 감지하는 세포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패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후각을 감지하는 세포도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반면에 이제 신경세포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 내의 소낭에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외부로 이 일반적인 세포한테 신호가 오게 되면 그 신호를 이제 화학적인 물질을 분비하는 방식으로 뒤쪽에 있는 신경세포한테 연결해주는 이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시각세포가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 사실 여러분들이 귀에서 감지를 하는 자극이 소리만 감지를 하는 게 아니고 평형 감각을 감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지럽다. 내지는 뭐 이제 몸이 기울어지네 뭐 이런 거 느끼게 해주는 평형을 느끼게 하는 감각도 마찬가지. 이쪽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미각도 마찬가지.
혀를 구성하고 있는 미각세포는 일반적인 세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극이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피부 감각이나 후각은 신경세포 자체가 수용기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 시각이나 청각, 파란감각, 미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포인 건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물질이어서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이것들이 전부 다 감각 수용계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피부까지 이 5가지 감각기관을 생물학에서 얘기를 할 때는 감각 수용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은 저랑 아마 신경계 처음 정리할 때 얘기했을 건데, 자, 감각계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원칙 중에서 적합자극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적합자극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빛자극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 여러분 눈에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 그죠?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빛.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가시광선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파장일 텐데요. 가시광선 파장에 해당하는 것은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 가시광선입니다. 물리를 공부한 친구들한테 너무 쉬운 얘기겠지만 이 가시광선 중에서 40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갖는 것들이 이제 무지개 색깔 중에서 보라 색깔을 갖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700나노미터 정도가 이제 붉은색,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붉은 색깔의 빛이 700나노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이름을 붙일 때 가시광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400나노미터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가리켜서 보라색이 한자로 자색이니까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붉은 색깔보다 파장이 긴 빛을 가리켜서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시각기의 적합 자극은 빛 자극인 거고, 청각이 사실은 귀가 이제 인식하는 자극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청각에만 초점을 두시게 되면 청각을 인식하는 자극은 이 소리의 파동입니다. 근데 이 파동이야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빛이랑 비슷해서 빛을 구성하는 광자가 되었건 소리를 구성하는 파동이 되었건 그 파동이 이동하는 형태가 이렇게 똑같이 물결 웨이브 형태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파장이야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결과적으로 보시면 요 하나의 모습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요 길이, 요걸 이제 파장이라고 해서 람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청각에서 인지하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적합자극을 나타내는 이 분포가 이 파동 같은 경우에 이게 한 파장인데 얘가 1초 동안에 이 파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요 1초 동안의 파장이 3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1초 동안 파장에 나타나는 횟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쓰거든요.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라디오 그 몇백 메가헤르츠 이거 나오는 거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진동수 차원으로 보셨을 때 청각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동 범위가 20Hz에서 2만 Hz 사이예요. 자, 파동 중에서 2만 헤르츠보다 높은 진동수를 가지는 파동을 초음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는 못 들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청각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정도의 가청 주파수, 요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고 해서 가청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만큼의 가청 주파수 범위를 갖는 시기는 갓 태어난 우리 베이비, 그렇죠? 그래서 가끔 우리 베이비가 이상한 언어 소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아이한테는 들리는 게 어른들한테는 안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가청 주파수 타고난 그만큼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벌써 우리 베이비가 자라가지고 한 3살, 5살이 되면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라서 가청 주파수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보시면 소리 잘 못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소리의 강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점점 가청 주파수의 범위가 줄면서 이게 주파수가 크다라고 하는 건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높은 소리, 낮은 소리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게 되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조금 나이를 드니까 이 소리가 약간 쟁쟁거리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가청 주파수가 좁아지고 있는 중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어 라고 하는 거는 이 소리의 주파수가 내 가청 주파수에 상당히 안정적인 범위에 있었던 건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청 주파수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소리
소리가 이제 가청주파수의 경계 부분에 닿게 되면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계 부분 톤이 제가 좀 약간 고통으로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괜찮았던 소리였는데 이게 약간 쟁쟁거린다 싶은 건 가청주파수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핸드폰 초창기 때 틴벨이라고 10대들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인데 어른들은 못 듣게 해가지고 이거 약간 학교 다니는 애들 수업 시간에 폰 올려도 그 안 걸리게 그렇게 했던 장치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청주파수 문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미각 같은 경우에는 적합자극이 이제 액체 상태 화학물질일 텐데 그 화학물질 속에 있는 소듐이온 같은 경우에는 짠맛을 감지하게 해주고요. 또 이제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신맛 감지하게 하는 거, 뭐 키닌 같은 경우에는 키닌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쓴맛을 감지하게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미각에서 감지할 수 있는 특정한 물질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들이 적합자극인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말씀드리는 거 피부감각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아요. 뭐 온도 변화를 감지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압력을 감지하기도 하고요. 피부 감각의 특이한 점은 얘가 이제 촉각을 감지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피부 감각이 강렬해지게 되면 전부 다 통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따뜻한 것도 심하게 따뜻하면 따가워지고, 그쵸? 차가운 것도 심하게 차가우면 따가워지고, 그쵸? 누르는 것도 심하게 누르면 아프고, 그쵸? 만지는 것도 심하게 만지면 아프고, 그쵸? 그래서 모든 피부 감각은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통각으로 가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생물 본능으로 봤을 때 생존을 유지할 때 제일 이제 민감해야 하는 반응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호각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인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각각의 적합자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중에 그 어떤 자극도 뉴런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전기적인 자극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기에서 이러한 적합자극을 받았을 때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변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감각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자체가 신경세포야 라고 하는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은 이런 자극이지만 이거를 결과적으로 축삭에서 옮길 수 있는 활동전이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 이런 적합자극을 받는 세포는 이 세포이지만 이 세포가 전달해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뒤쪽에 있는 뉴런에서는 활동 전이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각들이 뉴런계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각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 수용기에서 형성되게 되는 전이를 수용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용기 전이 같은 경우에는 차등적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등적 전이라 함은 자극이 강하게 오면 수용기에 발생하는 전이도 높고 자극이 약하게 오면 수용기에 발생하는 전이도 낮아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선생님 활동전이 공부할 때 분명히 자극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활동전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면 이게 차등전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용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감각세포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형성되는 전이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감각세포하고 연결되는 뉴런의 신경세포체에 형성되는 전이를 수용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수용기 전이가 강한 자극이 온다라고 하면 수용기 전이가 강하게 탈분극이 될 거고 수용기 전이가 약한 자극이야 라고 하면 약하게 탈분극이 될 거예요. 수용기의 전이가 약하게 탈분극이 되면 뉴런 쪽에서 발생하는 활동전이 빈도는 요 정도. 그런데 수용기 전이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 축색에서 나타나는 활동전이의 빈도가 높은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수용기 전이 같은 경우에는 약한 자극이 왔을 때 이 자극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강한 자극이 왔을 때 수용기에서 만들어지는 전이는 자극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용기 전이가 있을 때에는 빈도수가 이렇게 이런 수용기 전이면 빈도수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수용기 전이는 차등전이지만 이 전이가 뉴런의 축색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빈도수의 조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죠.